지익생이 간호학과 2학년 두 번째 수업이 진행됐고요. 건강 사정 몇 과목 했고 첫 수업에는 기본 간호학 했었습니다. 심장 제세동기라고 해가지고 이거 CPR 할 때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위기 대응이라는 수업에서 했던 건데 그때는 교양이었거든요. 일반 교양이었는데 이게 관련돼서 있는 과목이라 그런지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고 좀 창문이 더럽네요. 2학년 화이팅! 또 이제 저는 수업 다른 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없어진대요. 우리 이제 개강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프렌드십 친구 여기 있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대학생활 좋겠어요. 2학년 화이팅! 시작! 안녕하세요, 갓생 여러분. 직생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그 김빛가님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던 그때 저희 프렌드십 프시님 오늘 저희가 초대석으로 인터뷰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학교 이제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프시님은요, 저희가 이제 2대 대기업 안에 드는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셨고요. 이제 기술 사무직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제품의 회로 개발팀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이제 그 개발에 필요한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전부 다 서포트하는 업무를 했고 9년 1개월 동안 근무했죠. 9년 1개월. 쉽게 얘기하면은 짬이 생기고 그거를 두고 나서 간호학과에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간호학과로 온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로 공대를 가고 그런 회로 개발자가 된다는 건 정말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저 스스로 뭐 내가 직업을 정한다면 유아교육학과 아니면 간호학과 아니면 사회복지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연찮게 기회가 왔고 뭐 학교도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업도 연계가 되는 산학 연계생으로 뽑히게 되면서 그러면 우선 한번 큰 기업이니까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보자.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다닐 거라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9년 1개월이었으니까 9년 1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입사했을 때도 난 딱 30이 되면 그만두고 네팔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만두게 된 결정적 이유는 너무 이제 개발팀이라는 게 고객이 있고 그 일정을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있는다는 건 사실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뭐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았고 밤을 새워 그다음에 고객들이 또 차량 업체인 경우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시간에 맞춰서 시차가 있다 보니까 나는 아침에 출근했는데 밤에도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몸을 혹사했구나 하면서 실제로도 몸이 안 좋아졌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그만두게 됐고 처음부터 뭐 그만두고 간호학과를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B2B예요? B2C예요? B2B예요. B2B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노코멘트가 낫겠죠? 그렇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 뭔가 몸이 아픈 걸 알지만 솔직히 경제적으로 그거를 놓고 그리고 직급을 두고 다시 간호학과 1학년으로 들어가기 솔직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남편분이라던가 아니면 부모님? 부모님은 일단 몸이 아팠을 때부터 너 그럴 줄 알았다.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회사 때문에 아픈 거다. 라는 생각이 더 크셨고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 사내부부여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결혼까지 했잖아요. 은근히 다니고 내심 많이 아쉽지 않았을까. 왜냐면 출근도 같이 하고 회사에서 식사도 다 같이 했었고 점심 빼고는 아침 저녁은 둘만 식사 같이 했어요? 그렇기도 하고 서로의 팀을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알고 있어서 서로 같이 섞여서 많이 먹기도 하고 각자 팀에 이렇게 해서 지냈으니까 남편은 사실 조금 그때는 간호학과를 가겠다는 것도 남편이 사실 몰랐어서 모르기도 했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서 저는 미래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할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남편은 사실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프다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간호사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신규면은 3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사실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쵸. 저는 또 그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걸 결정했을 때 절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어차피 똑같이 그렇게 나를 아니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갈아넣어서 내 기준에서 내 체력을 많이 이렇게 많이 쏟으면서 일을 하려면 내가 느끼기에 보람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이 B2B잖아요. B2C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보람을 느낀다라는 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돈으로서 성과가 보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간호는 자체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이니까 훨씬 더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이 많겠다. 그러면은 내가 더 열심히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뭔가 점잖고 늘 뭔가 필기 같은 것도 잘하시고 제가 혹시 뭐 놓친 부분이 있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다 볼 수 있어서 가져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보여주는 거는 아무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써놓고 가서 사실 못 보거든요. 시험 기간 될 때까지 그런 생각하고 하지. 맨날 모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보면은 되게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제가 당장은 안 보더라도 그거를 내용을 적어놔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부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직장인의 질문. 이번에 또 있습니다. 최근에 또 큰 대기업에서 스카웃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저요? 네. 그거 결정을 사실 그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처음 듣네. 가면 안 되는데. 뿌심님 가면 저 어떡해요? 우리 반 친구인데 2학년 저랑 단짝 친구거든요. 1학년 때부터 맨날 단짝 친구였거든요. 가면 안 돼. 갈 거예요? 잠깐만. 갈 거예요?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붙으면 갈 거예요? 아니, 붙어도 사실 연봉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서로의 그런 게 다 맞아야 회사가 바라는 저의 모습이고 제가 원하는 회사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맞는다면 갈 거예요? 맞는다면 고민을 많이 하겠지. 그냥 그때부터 고민을 하겠다는 거지. 저는 고민을 미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먼저 스카웃을 받으셨잖아요. 스카웃도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한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푸십이 진짜 일을 잘하더라. 그러진 않았을 건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저의 퇴직 소식을 듣게 됐고 그러면 연락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 솔직히 지금 질문 3개 남았거든요? 근데 이 충격 때문에 진짜 나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내 친구인데. 아무튼 저희 간호와 관련된 질문 해보겠습니다. 대졸자 전형으로 들어왔는지. 네, 대졸자 전형으로 들어왔어요. 학점은? 3.98이요. 3.98.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면접 질문. 기억나는 면접 질문. 이 학교에서는 그 연명치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또 상식 질문에서는 치킨 게임이 뭔지 아는지. 그리고 더 몇 가지 교양 상식에 관련된 질문을 2가지 정도 더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치킨 게임 외에는 기억나는 질문이 없어요. 다른 학교 질문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인성이든 전공이든?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과정을 물어봤었고 회사 관련돼서? 네. 그러면은 본인의 성격이 그러는데 왜
공대를 선택하고 직업을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그걸 갑자기 그만두고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물어봤었어요. 이제 저희 프시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나한테 선택권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그냥 되는 대로 준비를 하는 편이지 뭔가 목표를 물론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보고 달려나가는 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돼? 하나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B를 선택해야 되고 뭐 B에 대한 조건을 내가 못 맞춰서 뭐 C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저한테 오는 걸 원하지 않아서 어쨌든 내가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고민해서 이걸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준비만 하자. 아, 그래요? 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신기한 게 만약에 스카웃을 받았어요.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시간적인 거 그리고 뭔가 정신적인 걸 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생각이 없는데 지원을 했어요?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생각이 없는데 왜 지원을 했지? 그것도 맨 처음에는 되게 고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쨌든 면접이라는 게 있고 굳이 내가 여기 힘과 시간을 쏟아야 되나? 내가 엄청 힘을 아끼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뽑아준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걸 왜 고민하고 있지?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 스카웃이면 당연하게 이제 내가 뭔가 고르는 입장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개발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뭐 다른 유관부서나 아니면 그 연구소의 연구소장이나 아니면 어쨌든 임원이나 인사과나의 모두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뽑고 싶은 사람이어야지 그렇구나. 뽑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럼 그것도 면접 여러 번 봐요? 1, 2차. 서류도 쓰고? 네, 그럼요. 서류도 쓰고. 이제 다 직원 관리 차원에서 아마 남겨놓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럼 전에 회사 직급은 뭐였어요? 다녔던 회사 9년 1개월. 전에 회사는 선임. 회사 그 직급이 선임이었고 그럼 밑에 직원들은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한 4년 정도 계속 막내였고 그 이후에 부서 이동 후에 그 밑으로 한 5, 6명 정도 후임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혹시 표시님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직생이 화이팅! 직쟁이 화이팅! 직생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이제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일단은 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회사를 안 간다라고 하면은 간호학과를 계속 해서 면허를 딸 생각은 있어요? 이것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따는 거죠. 아, 따는 거예요? 회사부터도? 회사부터도? 그건 모르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도 이제 막상 만약에 회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느끼는 게 친구로서의 좋은 마음이면은 뭐 좋은 선택을 하라고 해야 하는데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진심으로. 왜냐면 저희 단짝 친구가 이제 아무튼 오늘 저희 이렇게 대기업을 다니다가 기술 사무직으로 다니시다가 좋은 회사에서 굳이 왜 간호학과를 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3, 2, 1 안녕. 누가 거? 직생이